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요즘은 시장에 쏠림 현상이 상당히 많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이 가는 종목들에만 몰리면서 잘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더 잘 가는 그런 흐름이 연일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대비해서 거의 2배가량 나타났습니다. PC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서 양대 지수도 오늘장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보이기는 했지만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대응하기가 참 어려웠을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3월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의 대응 전략을 조금 더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4월의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연결로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조금 후에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 접수를 주시는 동안에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흘러갔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부터 일단은 보면요. 오늘은 좀 수급이 엇갈리는 상황이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외국인과 기관이 다른 향방의 수급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된 가운데서 코스피는 계속해서 2,750선을 벽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고요. 2,745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코스피는 기관이 좀 대량 매물을 출회를 했죠. 2,400억 원 넘게 좀 매물 출회를 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가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역시도 오늘장 약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장 중에서도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910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받쳐주지를 못했는데요. 기관이 151억 원을 매수한 반면에 외국인이 60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오늘장 역시 코스닥도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흐름 한번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오늘의 전문가님 바로 또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앞서 좀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약세로 시작했었고 약세로 끝난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개별 종목들의 이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 이제는 정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섹터 자체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돼서 어떤 테마의 종목들이 올라갈지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종목은 온디바이스 관련 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올라와 주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의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PCB, FPCB 아니면 CXL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이미 큰 상승을 보여줬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과연 그렇다면 그 종목들이 어떤 쪽일 것이냐. 팹리스일 것이냐 아니면 파운드리일 것이냐 이것 또한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온디바이스가 주가를 올려줬지만 그 온디바이스 중 제주반도체 그리고 가온칩스를 제외한 텔레칩스와 칩스의 미디어, 심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후발주자로서 키 맞추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 또한 지켜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CXL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출시 예정으로 잡혀져 있었던 갤럭시 링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까지도 같이 지켜보셔야 될 거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올라와 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일환일 뿐인 것이냐라면 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만 지켜보셨을 때 지금 이미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기 소모량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전기 관련주들 아직도 상승이 멈추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바닥이 잡혀졌고 지금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나온 뉴스인데 내일부터 황사가 심해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제가 미리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집중해서 지켜보시고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주가가 상승 추세로 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까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사 또 미세먼지 관련주와 더불어서 이 AI라는 메가 트렌드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테마들까지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테마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향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어서 좀 속상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대응 전략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되겠고요.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023772-0279번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짧은 사연까지 담아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 텐데요. 어부부 반도체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7,000원, 그리고 비중 5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지금 비중도 상당히 크신데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 장에서는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어버브 반도체는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27,000원까지의 문턱은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19,900원 단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2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2만 원을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2만 원을 넘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19,950원부터 19,990원 사이, 그도 아니라면 19,900원 정도에서는 손절하셔야 될 수 있다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급이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시겠지만 내일 오전장부터 반도체 관련주 꽤나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는 것보다 계단을 밟아가면서 올라가 준다면 2만 원 넘어갈 수 있겠지만 빠르게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2만 원의 벽을 넘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까지 같이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부부 반도체 자세하게 또 진단 짚어주셨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더존 비즈온 보내주셨고요. 43,000원에 5% 담으셨다고 합니다. 요 종목 지금 전문가님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목표가 좀 어떻게 짚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더존비조는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51,700원까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 넘어서야 될 벽이 있긴 합니다. 그 가격은 3월 14일 날 만들어졌었던 고점인 48,200원을 넘어가 줬을 때 해당되는 가격이겠죠.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51,700원, 그 윗단으로는 전고점 돌파 가격이기 때문에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들고 있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48,200원을 넘어가는 날 48,200원을 밟아준다면 1차 목표가는 51,700원으로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8,200원을 넘어가는 날 종가가 48,200원보다 낮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물량을 익절하는 게 답이 될 수 있다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존 비즈온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최인성 전문가님께 종목 고민들 SOS 요청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짧은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ST 시스템 1700원에 10%입니다. 네네. 지금 종가가 거의 매수가 부근에 있기는 한데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전문가님께 바로 또 SOS 요청해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실까요? 이게 며칠 전에 샀는데 사자마자 한 11,500원까지 올라가더니 바로 내려와 버리네. 그리고 이걸 갖고 있으면 되는 건지 갖고 있으면 올라오는지. 조금만 더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떨까요? 좀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요. 예. 네, 넘어가야 될 선은 지금 최근에 만들어졌던 고점이 11,880원인데 지금 로봇 관련주가 큰 부응을 못 받고 있기는 해요. 엔젤로보틱스 상장되면서도 엔젤로보틱스 지금 주가가 조금은 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로봇 관련주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13,000원까지 올려놓고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에요.
갖고 있어도 괜찮겠어요? 네, 괜찮으세요. 로봇 관련주 중에 지금 기업 분석 봤을 때 영업이익 잘 나오는 기업 없거든요. 근데 예. SP 시스템주도 마찬가지로 감속기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13,000원까지 기다리셔도 충분히 수익 만드실 수 있을 거고 13,000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전량익절하지 마시고 절반 정도만 13,000원에서 먼저 선익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SP 시스템스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분할 매도 전략 챙겨주셨는데요. 맞춰서 잘 대응까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다음 상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주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TA항공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자로 3,040원에 20% 보내주셨어요. 지금 항공주도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TA항공 어떻게 보실까요? 티웨이항공은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가 몸집을 불리고 있는 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의 대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대한항공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티웨이항공은 좀 더 기다려보셔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만약에 다시 한번 더 내려온다면 2,300원에서는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다. 비중을 40%까지 늘리더라도 이 종목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한번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고점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이 물론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3,5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셔서 3,000원 넘어갈 때 본전 넘어가서 익절 자리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항공주들이 날개를 펴고 있지 못하는 건 코로나 이후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객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은 유가만 안정이 된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안정과 더불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 항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저기 에코프로 BM이요. 에코프로 BM 매수가 비중 네네. 어떻게 되실까요? 29만 1,800원에 25%. 29만 1,100원에 25%요. 1,800원. 1,800원에 25%요. 이 네네. 종목 지금 또 수익 구간에는 안 계셔서 좀 걱정이 좀 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또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쯤 사셨어요? 아, 제가 이거 계속 추매를 좀 했거든요. 추매를 앞으로. 하신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면 기간은 들고 계셨던 기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기간은 제가 한 1년 정도? 오래되셨네요. 근데 수익 구간 예. 오셨을 때 매도를 못 하신 거예요? 예, 못 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가 또 어떻게 될지 이게 또 그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네네네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도 좀 향후도 좀 알고 싶고. 오래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혹시? 올해 얼마나요? 2년에서 3년 정도요. 그렇게요? 네. 지금 본전까지 오는 건 단기간에도 네. 가능해요. 하지만 이 평균 단가에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에코프로 BM이 지금부터 보여줘야 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혹시? 2차 전지를 보고 투자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돼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가 중고 매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수요도 다시 생겨야 될 거고요. 그죠? 네. 그러면 2차 전지 쪽으로 가장 중요한 건 폐배터리 사업이 빨리 시작이 돼야 돼요. 지금 건설업체들도 폐배터리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폐배터리 사업은 빠르게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예상했었던 네. 건 올해 말쯤이었어요. 그러면 폐배터리가 시작이 돼야 전기차의 중고 판매량이 늘어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신차의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는 건 지금보다 더 발전되지는 못하더라도 배터리의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와야 된다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네. 빨라야 네. 2026년 정도 돼야 우리가 지금 네. 대장으로 볼 수 있는 건 테슬라랑 BYD죠. 네. 이 두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판매량의 증가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그 시장이 열리려면 지금부터 2년 정도는 더 걸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셨을 때 에코프로 BM이 6월 이후에 이전 상장을 해야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본전에서 탈출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와 줬을 때 30만 원까지 왔을 때라도 정리를 하시고 주가가 내려왔을 때 다시 잡아야 되겠지만 내가 이 종목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2년 이상 들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주가에 익절하실 수 있다라는 관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에코프로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시장에서 큰 수익을 끌고 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계열은 에코프로 BM은 맞아요. 그래서 매수하신 종목은 잘 선택하셨지만 여기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거대한 뉴스나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궁금증 또 있으실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BM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전략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정현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하나기술요. 아, 하나기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0,200원에 15%예요. 62,200원에 15%요. 예, 15%. 예. 네네. 아, 하나기술 요 종목 역시도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좀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요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예, 좋은 날씨. 익절하고 싶으세요? 어디에서 익절하고 싶으세요? 익절하고 싶은 가격이 혹시 있으실까요? 가격이 7만 원요. 7만 원이요? 7만 5천 원이나 7만 원요. 조금 더 쓰시면 안 되나요? 8만 원요. 네, 8만 원 잡으시죠. 예, 8만 원면 아주 선생님한테 아주 고맙다고 아주 저랄게요. 뭘 네. 그래요. 선생님한테 한번 해가지고 내가 이득을 좀 봤어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예, 참 진짜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에코프로 BM과 동일한 양상이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8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지켜보는 것보다는 8만 원에서 전량 익절하고 그다음에 주가 다시 내려올 때 또 62,200원 이렇게 또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 그건 뭐 얼마든지 괜찮죠. 시민대로 할게요. 그러면 주가 올라올 때 8만 원 이상으로 욕심내지 마시고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비중이 15%시잖아요. 예, 7만 5천 원에 5% 그리고 예. 8만 원에 5% 익절하시고 예. 남은 물량은 7만 5천 원 이탈 안 하면 좀 더 끌고 가보시는 거예요. 혹시나 또 8만 예. 5천 원까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익절하시고 다시 주가 내려오면 또 6만 5천 원 예. 아랫단에서 다시 진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7만 5천 원은 무조건 가겠네요. 아, 충분히 가죠. 네. 충분히 가지요. 예, 고맙습니다. 하나기술은 BYD 관련주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LFP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BYD다 보니까 BYD 관련해서 하나기술은 갑작스럽게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예. 폭등이 빠르게 잠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7만 5천 원은 당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8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예.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최인성 전문가님 팬이신 것 같은데요. 진단 잘 들으셨다가 또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긍정적인 뷰 하나기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 문자 보내주셨어요. 성일하이텍, 17만 원에 3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사연을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가격대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렇게 좀 물어봐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아우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네,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는 가능하시거든요. 추가 매수는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성일하이텍이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겠다라고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바닥이 어딘지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상장된 이래 최저점인 81,200원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왜? 현재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죠. 그런데 나오고 있는 매출액은 3,0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라서 올해 기대가 되고 있는 컨센서스 발표치로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렇다면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부터 주가가 반등이 나올 텐데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17만 원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평균 단가가 어디까지 내려오겠습니까? 많이 내려와 봐야 12만 원 후반대겠죠. 그러면 13만 원 한번 잡아볼게요. 13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12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면 여기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단돈 10,000원 차이인데 13만 원 못 가겠느냐? 예,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빠졌을 때 85,000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비중이 많으세요. 30%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30%를 더 태운다.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12만 원 중반대까지 맞춰 놓는다라고 했을 때 부담이 엄청 크실 겁니다. 기다리시는 시간이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85,000원까지 내려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음봉이 나올 때마다 2%씩 총 15일 동안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음봉이 매일같이 나오지 않겠죠? 음봉이 나오는 날도 있을 것이고 양봉이 나오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85,000원보다 더 올라가서 음봉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날들 다 제외하고 85,000원보다 낮은 가격의 음봉이 나올 때만 매수하시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 생각엔 대략적으로 3달 정도는 걸리실 거예요. 그렇게 3달 동안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계시는 것 별개로 난 모아갈 거야. 난 모아가서 나는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암시를 하시고 85,000원 아래에서 끝나는 음봉이 나오는 종가 때마다 매수를 하셔서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지금 9만 원대 가격이 저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막무가내로 추가 매수하라는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85,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추가 매수하시라는 의견 같이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 매수가 안 된다라는 건 이 가격 구간이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온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한번 저항을 받을 겁니다. 11만 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항을 받고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 비중을 실으셔도 되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비중을 실으려고 욕심 갖지 마시고 정확한 자리가 올 때만 비중을 실으셔야 된다는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연락 주셔서 자주 문의를 주세요. 네, 좋습니다. 성일하이텍 조금 차분하게 대응을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을 하시면서 좀 추가 매수, 실시간으로 전략까지 공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음 상담 만나봐야 될 텐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넷패스 아크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2,950원에 15%요. 지금 매수가 그래도 약수익권에는 계시는데 좀 향후 대응 전략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예, 바로 예.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수가 나쁘지 않으신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그 매수는 내가 잘하는데 입저가를 몰라갖고요. 아, 익절하는 가격을 모르신다. 예. 그러면 제가 가격 두 가지를 드릴게요. 예. 첫 번째 36,900원. 36,900원.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리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미리 알고는 계세요. 42,150원. 적으셨나요? 예. 자, 그럼 대응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예. 36,900원에서 절반 익절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거기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42,150원을 못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내려올 때 36,900원 이탈할 때 그 자리에서 다시 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그게 아니면 42,150원 왔을 때 그때 또 한번 남은 물량의 절반만 익절하고 전고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라는 예. 생각으로 좀 더 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이면서도 AI 관련주로 엮여져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매출도 보시면 적자로 나오긴 했지만 내년에 흑자의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 올해 흑자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괜찮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페스아크는 손절 가격보다 익절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36,900원 넘어서 잘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페스아크 다행입니다. 좀 긍정적인 뷰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치 달성하면 수익 실현까지 꼭 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수고하십니다. HP, SP, 아, HPSP, 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3,300원에 40%에. 오, 지금 거의 뭐 매수가 부근에 지금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전문가님께 바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네, HPSP를 매수하시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언제쯤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매수했습니다. 오늘 매수했는데, 매수하셨어요? 예, 쭉 올라가다가 지켜보니까 도로 쭉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네. 샀는데, 오늘 보니까 연할 산 가격 비슷한데 지금 시간에서 지금 떨어졌어. 지금 전화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수했는데 전화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 왜 사셨습니까? 반도체주가 좋다 그래가지고. 반도체주가 좋으면 HPSP는 뭐 하는 기업이죠?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해갖고 국내 최초로 이랬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고 투자하시면 투자를 하신 게 아니라 투기하신 겁니다. 고점 가격에 있는 종목이죠. HPSP는 고압수소 어닐링과 관련돼서 관련 있는 종목이라는 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뉴스가 나와줘야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수급도 보셨어야 되는데 수급도 안 보시고 진입하신 겁니다.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HPSP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53,300원에 매수하신 게 과거다. 근데 수익 구간에 왔을 때 익절을 못한 거다라고 질문을 주셨더라면 제가 오히려 더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사자마자 이 종목이 덜컥 겁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질문을 줬다라는 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부 아무것도 안 되고 진입하신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맞나요? 아니 꾸준히 지켜봤는데 네. 잘 올라가다가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오늘 아침에 또 누가 또 전문가분이 또 추천을 하는 것 같아갖고 괜찮아 싶어서 지켜봤는데 네. 아침에 쫙 7% 8%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쭉 떨어지 샀어. 이거 되는 것다 싶어서 샀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첫 번째, 예. 거래 대금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예. 보시면 거래 대금이 점점 증가되고 있잖아요. 예, 거래 대금이 증가되고 있다는 건 조만간 한번 터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기관은 팔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매수가 멈춰지지 않았어요. 조금밖에 안 들어왔지만 주가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잡히지 않았다는 거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것처럼 시간의 단일가에서 조금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예. 1% 정도는 눈 감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1% 정도는 눈 감고 있어도 괜찮은데 HPSP가 오늘 상승한 흐름이 5% 이상 올라갔었더라면 1% 하락한 게 이 정도는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지가 되겠지만 3% 올라갔는데 1% 하락했으면 조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5만 원을 이탈하는지 안 이탈하는지 그 가격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인데 5만 원을 이탈한다면 한 번 더 바닥으로 흘러내렸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거 지켜보셔야 될 거고 5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5만 8천 원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HPSP까지 자세하게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상담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우리 4월의 시장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타임특가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네, 4월에 또 우리가 비상하는 계절을 만들기 위해서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강력한 또 전략 그리고 정말 알짜배기 종목들의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박스 그냥 가까이에 가져다만 대시면 작은 노란색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4959 참여코드 입력해 주시면 바로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가까이서 소통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준비해 오셨는지 만나보기에 앞서서요. 일단 어떤 성적을 보여주셨는지 리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덕산테코피아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인성 전문가가 얘기해주는 막둥이가 바라보는 덕산테코피아의 주가의 상방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2월 15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된 종목인데 반도체 관련주라는 내용들이 많죠. 하지만 최근에 뭐가 있었습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 소재 관련된 내용 중에 좋은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자회사인 덕산 일렉테라의 미국 배터리 전해질 공장이 준공됐고 양산 가동이 임박해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그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액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죠.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회사라는 점. 그렇다면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에코프로의 주가가 올라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덕산테코피아가 수혜를 받겠지만 지금은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OLED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현정아 아나운서님, 제가 OLED, LCD 관련주는 매년 한 번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는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언젠지 기억나세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찍어보자면 왠지 가을일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닌가요? 우리 올해 1월 달에 뭐 했나요? 1월 기억나세요? 달에 CS 전자전 2024?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덕산테코피아는 이번에 상승이 끝나고 주가가 만약에 바닥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럼 우리 또 언제 진입하면 되겠습니까? 가을에서 겨울 되는 그 시기, 11월, 12월에 다시 진입해서 OLED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CES 2025 때 또 한 번 익절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어땠습니까? 투명 TV가 나오면서 광 센서와 관련되어 있는 광전자를 비롯한 다른 종목들의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갔었죠. 하지만 OLED 관련주는 CES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현재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덕산테코피아, 그러면 지금부터 더 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2월 15일 날의 종가는 24,9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까지 72%, 고점까지 봤을 때는 87%인데 87% 수익 못 만들어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72%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왜? 종가 기준이니까. 그렇다면 신규 진입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탈하면 안 되는 가격은 어디? 바로 이 지지선. 하지만 오늘 파란색 저항선이 한 단계 더 올라왔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 오늘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탈하는 가격은 마이너스 3%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7%가 올라갔으니 내일 시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0%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 놓으셔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내일 종가가 43,100원보다 높다면 이 종목 더 갑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갑니다. 그렇다면 더 가게 됐을 때 단기 투자 관점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익절해야 되는 자리를 어디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오늘의 종가 이탈할 때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잡아놓고 핸들링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가 지금 제시해드리고 있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0%보다 더 낮은 평균 단가에 있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익절하시느냐? 내일 종가가 43,100원보다 낮게 끝나는 자리에서 절반 분할 익절을 하시는 겁니다. 왜?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내일은 이탈하더라도 모레 다음 주 월요일 날 43,100원 위로 올라서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생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일 이탈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이탈되면 손실이 아니죠. 익절하는 가격이 좁아지니까 내일 금요일장입니다. 43,1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분할 익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라간다면 남은 물량은 홀딩, 내려간다면 월요일 날 남은 물량 전체 정리. 이런 식으로 지켜보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내일 금요일 시장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별로 안 좋을 건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더 가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 보시면서 한 가지 더. 과연 내일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일 것인지 기관일 것인지 그도 아니면 프로그램일 것인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이거 세 가지가 아니고 개인의 매수세가 강했다면 내일은 43,100원보다 낮은 위치에서 끝난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LS 일렉트릭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는 끝이 나야 정상인데 3월 6일 날 신호가 포착이 돼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재룡전기, 가온 그룹들도 마찬가지로 전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한국전력, 그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진 않지만 우리 전기 관련주들 보는 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또 솟아올랐죠. 또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기 관련주들도 역시나 아직까지 내용을 보시면 기업 간 AI 경쟁력 격화로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는 말은 전기의 사용량이 증가될 것이다. 그죠? 그런데 전기의 사용량이 증가되는 그 위치들이 어디냐? 도심이라는 거예요. 왜? 개발자들이 있는 위치가 도심이죠. 그런데 그 개발자들을 데리고 극지방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사용량이 증가되는 도심의 전력 사용량도 증가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LS 일렉트릭 10만 원 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키포인트가 나와야겠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재룡전기와 마찬가지로 작년 6월 미국의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부터 매출액은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하지만 그 매출액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를 23년 4분기로 볼 것이 아니라 24년 1분기로 봐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 끝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려올 때 우리는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어디? 이제는 파란색 저항선이 아니라 파란색 지지선이 있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은 이만큼 나왔으면 LS 일렉트릭 같이 무거운 종목에서 이만큼이면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 한 자리 잡아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디? 오늘 목요일이죠. 수, 화, 월, 지난주 금요일 날 고점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 고점의 가격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타나면 그 자리가 최종 익절 자리가 된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이고 거래 대금이 붙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진입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하면 저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우리 아나운서님을 통해서 안내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또 토르 종목에 포착됐었던 종목들 여러 가지 또 살펴봤는데요.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LS 일렉트릭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혹은 향후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 그냥 가까이에만 가져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959 비밀번호 걸려 있으니까요. 지금 네 자리 입력하신 뒤에 바로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까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공유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또 오늘은 타임특가 종목으로 어떤 종목 짚어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 챙겨오셨을까요? 오늘은 뉴프렉스입니다. 제 전문 분야죠. 왜입니까? 제 고객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바로 핸드폰 제조 공정에서 일했었던 공돌이었죠. 그래서 FPCB 관련주를 아주 자신 있게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최근 인터플렉스와 뉴플렉스의 주가가 올라가기 이전에 CXL과 관련된 내용으로 코리아 서키트, 과거에는 하드 PCB로 유명했었던 코리아 서키트의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갤럭시의 S24 출시와 더불어 인터플렉스와 뉴플렉스의 주가에도 한번 큰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멈추지 않는 이 시기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오늘 또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죠. 제주 반도체, 가온칩스가 그 예였습니다. 그런데 뉴플렉스,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냐? 너무 좋은 자리다라는 거예요. 자, 종목에 대한 설명 조금만 해볼게요. 연성회로 기판 FPCB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요 고객사가 어디? 삼성입니다.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 FPCB는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PCB라고 나와 있는데 조만간 2번 접히는 거 말고 3번 접히는 핸드폰이 나올 거예요. 그것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연구는 시작이 됐고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삼성전자의 1차 벤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있죠. 온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갤럭시 링의 출시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갑니까? 플렉서블이 들어갑니다. FPCB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XR 기기, 스마트폰, 카메라, 전기차, 배터리 등의 소형화, 경량화로 핵심 부품으로 자리매김을 해 있는 기업이며 매출액은 점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FPCB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거 대덕전자 상당히 무거운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돌이 입장에서 대덕전자는 단단한 기업이에요. 자기들만의 확고한 고집이 있는 기업입니다. 시노펙스 2차 벤더죠. 1차 벤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뉴프렉스보다는 조금 빈약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변동성만큼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 코리아 서키트 또 나오네요. 하드 PCB의 대명사이면서 최근 CXL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상승했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가 안정권의 위치에 적정 주가에 온다면 매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태성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데 관련주 대덕전자 어디입니까? 바닥 구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입하기 좋은 종목이에요. 어디까지? 평균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서는 적정 주가까지는 올라온다. 지금 현재 주가로부터 20%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시노펙스는요.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매우 큰 종목이라는 거. 그렇다면 이 종목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려면 이 정도에서 나올 겁니다. 지금보다 주가가 5%에서 10%는 더 내려와 준다면 그 자리에서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다시 돌려 세울 때는 진입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안 된다라는 거. 코리아 서키트 마찬가지로 나쁜 위치 아닙니다. 뉴플렉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지금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려와 있는 자리죠.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최소한 30%의 수익은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 뉴프렉스에 대한 전략과 더불어서 토르 종목이 매일매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검색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QR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은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